수학 1 강의 11번째 연쇄법칙 체인 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내용들이 이 연쇄법칙 체인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보면 이전 시간에 미분의 5가지 그 법칙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것이 그 선형성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왔던 것이 이 곱 미분 법칙, 프로덕트 룰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그 역수 미분 법칙, 리시프리컬 룰.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것이 그 거듭 제곱 미분 법칙에서 파워 룰. 그 다음에 목 미분 법칙 해가지고 코우션트 룰,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미분 법칙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미분 법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함수들을 미분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5가지 방법으로도 미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그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체인룰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 안에 또 함수가 들어있는 그러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함수들을 어떻게 미분하는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이 체인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적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적분에서 그 인테그레이션 바이 서브스티튜션에서 치환 적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치환 적분법이 여기서 말하는 미분의 체인룰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체인룰을 또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렇게 함수 안에 또 그 함수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들의 또 새로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함수들에 대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 수업 이후에 또 여러분들의 미분의 어떤 가능한 폭이 확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함수들의 미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sin 3x,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걸로는 이게 미분의 선형성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reciprocal 룰 또는 quotient 룰, product 룰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sine과 3x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조금 다른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sin,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sin x인데 그 안에 여기 이 3x라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sin something인데 여기 something이 이제 3x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이게 뭔가 하나였다면 루트 x분의 1, 즉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미분들이 가능한데, 또 이거 안에 루트 안에 또 뭐 어떤 함수들이 들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지수 함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수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어떤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x 3승 더하기 1의 5승.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라고 하면 열의 7은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해서 미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틀릴 확률도 높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어떤 거에 5승 안에 이 함수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죠? 코사인 2x 플러스 1.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안에 2x 플러스 1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루트 1 플러스 사인 t. 루트 안에 또 1 더하기 사인 t라는 게 하나 들어있어요.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요거는 모르겠어요. x 3승 더하기 1, 요거는 여러분들이 프로덕트 룰로 계산이 뭐 가능도 하겠지만, 이거 어차피 또 이 프로덕트 룰은 어떤 거에 5승이 되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x 3승 더하기 1이라는 또 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거는 사인 어떤 건데, 그 어떤 거 안에 이렇게 1-x, 루트 1-x라는 게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의 우리가 미분을 보면 어떤 함수들의 곱한 것이라든지 나눈 것이라든지 그런 역수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어떤 함수하고 어떤 함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체인으로 연결되다시피 한 그러한 형태의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보이는 형태의 미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러한 함수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f 어떤 걸 이렇게 fx라고 하면 x에 대한 함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x가 될 위치에 여기 또 gx라는 이러한 형태가 들어있는 그러한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여기 x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x가 되고 이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x가 들어가면 요건 뭐예요? x가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 있는 x가 들어가면 그건 g의 함수예요. 그래서 x가 인풋으로 받은 다음에 g라는 함수는 이거를 아웃풋으로 y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gx를 우리가 y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y라고 놓겠어요. 자, 그러면 함수 f 입장에서 보면 이 y는 인풋이 되고요. 다시 함수 f를 통해서 또 fy라는 결과 g를 이렇게 또 아웃풋으로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함수는 x를 인풋으로 하고 함수 g가 되는데 그걸 y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함수는 뭐가 돼요? f of y, y를 인풋으로 해서 f라고 하는 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g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나오는 gx는 y라고 놓고요. 그래서 이 gx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inside 펑션, 내부 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 함수. 자, 그러면 이 부분을 y라고 하면 f of y는 g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outside 펑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 함수가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x가 들어갔을 때 x가 들어가면 g가 될 것이고 또 gx는 f라는 것에 인풋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z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x가 변했을 때 여기 제일 안쪽에 있는 이 x가 변했을 때 최종 함수 결과 g는 어떻게 변하게 될 건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x에 대한 g의 미분을 하면 dz dx가 됐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건가, 이게 바로 체인 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박스에 있는 것은 결론이에요. 결론을 한번 보면 어떤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냐면, 자, dz는 여러분을 보면 여기 dz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z는 fy예요. z만 보게 되면 이거는 y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dz dy를 계산해요. 왜냐하면 z는 y의 함수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dz dx죠. 그러면 dz dy만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뒤에 밑에 옆에 inside 펑션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y는 g의 x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 dy dx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x에 대한 y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분수로 생각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럼 결과가 남는 건 뭐예요? dz dx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이드 펑션이 있고 아웃사이드 펑션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최초의 인풋에 대해서 최후의 그 아웃풋에 대한 이 미분을 계산할 때는 그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 y라는 단계를 한번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dz, dy, dy, dx. 그래서 중간 단계들은 약분돼서 없어지면 결국 dz, dx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dz, dx라는 것을 미분을 할 때는 z를 먼저 y로 미분하고 또 y를 x로 미분한 것을 곱하면 우리가 dz, dx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뭐 증명이라고 할까요? 해보면 우리는 어떤 것부터 시작합니까? 여기 나오는 평균 기울기 average slope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일정한 x의 변화량분의 자 델타 g를 계산을 해야 되죠. 델타 g는 뭡니까? x의 변화량에 대한 z의 변화량이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dz, dx가 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z는 y 함수고 또 y는 x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이 델타 y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요. 또 델타 y가 변할 때 델타 g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평균 기울기로 계산을 하고 이때 델타 x를 제로로 보냅니다. 자, 델타 x의 변화량이 제로가 되면 이게 제로로 가기 때문에 델타 y도 이거는 제로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델타 y도 제로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0으로 가는데 이게 0으로 가지 않으면 이 그 극한은 아주 무한대 값이 되기 때문에 발산합니다. 다 0으로 가는데 델타 x하고 델타 y의 빠르기 정도 그 b의 차이만 생기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델타 y가 제로로 가기 때문에 델타 z도 제로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발산하지 않고 어떠한 그 미분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델타 x가 제로로 가면 이것도 제로로 가고 그리고 이것도 이 부분도 제로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냐면 dz dy 곱하기 dy dx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없어지고 남는 거는 dz d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룰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체인룰입니다. 자,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는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한번 볼 예는요, sin 3x의 미분이에요. sin 3x. 우리가 이걸 x로 미분하는 거죠.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자,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파이입니다. 자, x가 0일 때 0, 2분의 파일 때 1, 그리고 파일 때 0가 되니까 여기 나오는 초록색 함수는 이게 바로 sin x 함수입니다. sin x 함수가 되고요.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빨간색 함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자, 빨간색 함수는 지금 2분의 파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1이 되는 위치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 1이 되는 위치를 찾아보면, 자, 이 지점이요. 이게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3등분 해보세요. 3등분 하면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였기 때문에 그거에 3분의 1 되는 이거는 6분의 파이예요. 자, 요게 그래서 sin 3x 하면은 x를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가 되고 1이 되죠. 자, 그래서 요 빨간색 함수는 요게 사인 3x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sin x의 기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sin x의 기울기는 sin x일 때는 제로에서 슬로프가 이게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sin 3x에서 기울기는 우리가 0에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이게 sin x에서의 슬로프보다는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프를 계산해 보면 이거는 슬로프 오브 sin 3x는 이게 보면 3이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림에서는 sin x의 슬로프보다는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sin 3x를 미분하면 코사인 3x 정도는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눈치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 봅시다. 자, 먼저 여기 나오는 3x 부분, 이 부분을요 우리가 y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y라고 놓고 y는 3x,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inside 펑션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z는 이 부분을 3x를 y라고 놨기 때문에 이거는 sin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z를 미분을 합니다. 자, z를 미분하는데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x에 대한 미분이에요. 자, 그러면 dz dx를 계산합니다. 근데 봤더니 z가 x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y 함수니까 일단 먼저 y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dz dx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y를 x로 미분한 거를 곱해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역시 dz d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적어보면 dz dy는 z 이꼴 sin y였으니까 미분하면 sin y를 y로 미분하면 cosine y가 되죠. 곱하기 dy dx는 어떻게 됩니까? 이 dy dx y가 3x이기 때문에 dy dx는 이 부분은 dy dx는 뭐가 돼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곱하기 3을 해줍니다. 자, 원래 z는 sin 3x에서 원래는 y가 없었어요. 그죠? 원래는 y가 없었는데 y로 표현됐으니까 원래 x로 표현됐던 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y는 3x라는 걸 넣어주면 앞에 여기 3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내고요. 코사인 3x라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한 결과를 가지고 이 미분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금방 우리가 sin 3x를 미분하면 3 코사인 3x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봅시다. 자, x가 0일 때 1 나오는 거, 그리고 이게 쭉 내려가서 2파일 때 0, 파이 때 마이너스 1. 이 그래프가 바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코사인 x의 그래프고,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는 d sin x를 미분해서 나오는 그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냐? 빨간색으로 나오는 건 이건 뭐예요? 3부터 시작하고, 자,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자, 이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이에요. 이게 6분의 파이고요. 이게 6분의 2파이, 즉 3분의 파이입니다. 자, 이럴 때 마이너스 1을 가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요거는
3 코사인 3x가 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결국은 d 사인 3x의 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집어넣으면 x가 0일 때 값은 자 3을 가진다는 거 확인되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3이 튀어나온다는 거 우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기 3은 이게 바로 dy dx에서 나왔어요. y는 바로 이게 y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미분하는 것이 바로 체인 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쇄 법칙 우리 체인 룰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예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x의 3승의 제곱 한번 이거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x의 3승 그거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x의 6승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x의 6승이 되고 이거를 미분하면 이거는 6x의 5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예전에 배운 거에서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체인 룰을 이용해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z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함수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x의 3승 이거를 우리가 y를 x의 3승이라고 놓고 이거는 이제 inside 펑션이 되는 거죠. inside 펑션. 그러면 z는 y의 제곱이 되고 이거는 이제 outside 펑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x의 3승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의 미분은 결국은 dz dx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z를 봤더니 y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dz dy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 2y가 되고요. 그 다음에 dy dx는 어떻게 됩니까? dy dx는 y 꼴 x의 3승이니까 3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보면 이거는 2y 곱하기 3x 제곱이 됩니다. 원래 주어진 z에는 y가 없었어요. 그래서 y를 대입을 해주면 y는 x의 3승이에요. 그래서 2x의 3승 곱하기 3x의 제곱 하게 되면 상수 2, 3은 곱해서 6이 되고 x의 3승 곱하기 x의 제곱은 지수끼리는 더하기가 되니까 6x의 5승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과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쇄 법칙, 체인 룰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미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실력으로는 어렵죠. 이거 미분하기가 어려운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최소한 1 나누기 루트 어떤 something 이거에 대한 미분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동그라미 친 거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미분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하나의 변수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있는 그 체인룰 형태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1 마이너스 x 제곱 즉 여기서 이 부분을 y라고 둘 겁니다. 그래서 y는 1 마이너스 x 제곱을 두고 이거를 함수 안쪽에 들어있는 거니까 inside 펑션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그러면 원래 주어진 거는 뭐가 됩니까? z는 1 나누기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냐 하면 1 루트 y가 되죠. 이건 뭐가 됩니까? y의 마이너스 2분의 1씩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미분을 합니다. 자, z로 주어진 것을 결국 x로 미분하면 dz dy 곱하기 dy dx 이렇게 단계를 y를 거쳐서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dz dy는 z가 y의 마이너스 2분의 1 쓰이니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수는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내려오고요. y의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지수를 하나 더 빼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음수로 되어 있는 거는 분모로 내려가죠. 분모로 내려갑니다. 그럼 분모로 내려가면 이거는 2분의 1 y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dy dx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dy dx는 자, y가 1 빼기 x제곱이니까 이건 미분하면 이거는 dy dx는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적어보면 자, dz dy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자, 분모가 오고요. 여기 y의 2분의 3승 곱하기 또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2분의 1하고 2 없어지고요. 남는 거는 x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y의 3분의 2가 됩니다. 자, 원래 주어진 함수에는 y가 없었죠. 그래서 y를 집어넣습니다. y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x가 되고요. y의 2분의 3승이기 때문에 y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x 제곱에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또는 x 곱하기 요거는 1 빼기 x의 제곱에 여기 분모에 있는 2분의 3승은 그냥 쓰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 어떤 것이나 상관없이 결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dz dx를 계산하는 것은 중간에 dz dy 곱하기 dy dx로 중간에 이 dy dy를 우리가 단계를 통해서 그러한 체인을 통해서 미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연쇄법칙으로 또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형태입니다. 지수함수인데 이 지수에 또 어떤 함수가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g가 여기 나오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뭔가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가 함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게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예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인데 요걸 우리가 z of x라고 하면요. 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여기 나오는 검은색 선이 이게 바로 그 함수가 됩니다. 자, 요 함수가 바로 여기 나오는 z 2의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이라는 그러한 함수가 되고 보시면 x가 0 들어가면 2의 제로수이니까 1 되죠. 그 다음 x가 커지게 되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고요. 마찬가지로 x가 또 마이너스 쪽으로 가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평균이 0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표준 편차 분산이 1인 그러한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 x라는 그 변수가 있을 때 그 x의 구간에 따른 만약에 x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 함수로 둘러싸인 이 면적을 계산하면 그게 바로 그 이벤트들이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확률 밀도 함수예요. 즉 정규 분포로 평균이 제로가 되고 분산이 1이 되는 그러한 어떤 분포를 가지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대부분 고등학교 때겠죠. 통계와 확률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요거 적분하는 것들은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마 뒤에 테이블로 해서 이 밀도들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확률 밀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러한 함수들을 사용했고요. 이제 이 함수들을 이제 적분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이 확률 밀도 함수, 이런 폼이 바로 체인룰을 통해서 미분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보면 이걸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한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거는 그걸 우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함수. 뭐 짝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뭐냐면 even 펑션이에요. even이라는 게 짝수에 나오는 그거거든요. 짝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미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미분을 한다는 거는 z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인데 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펑션으로 되어 있으니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y라고 놓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y라고 놓습니다. 이 부분을 y라고 놓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inside 펑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어떻게 돼요? z는 그냥 2의 y가 됩니다. 이게 바로 outside 펑션이 돼요. dz dx 즉 원래 초기에 주어졌던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dz dy dy dx죠. 그래서 dz dy는 어떻게 됩니까? z를 y 함수로 되어 있고 그걸 y로 미분하니까 2의 y를 미분하면 y로 미분하면 그냥 2의 y가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dy dx dy dx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y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미분하게 되면 y를 x로 미분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x 제곱에 있는 x가 내려오면 분모에 있던 2 없어지고 마이너스 그냥 x가 됩니다. 따라서 2y 곱하기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이거는 y는 원래 없었기 때문에 바꿔서 써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함수가 됩니다. 자, 그것을 한번 미분한 게 여기서 어떤 걸까요? 자, 초록색일까요? 여기 갈색일까요? 보면 처음에 한번 여기 x 꼴 제로에서 기울기가 제로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미분한 거는 바로 여기 갈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갈색 함수가 바로 이게 마이너스 x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기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수함수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이거는 odd func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형태를. 그래서 요거는 이게 홀수란 뜻이에요. 홀수. 위에는 이제 짝수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우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기함수가 돼요. 그러면 기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함수가 되죠. 그래서 한 번 더한 게 이겁니다. 초록색인데 이렇게 또다시 우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미분한 거는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나가서 두 번 한번 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 미분은 뭐예요? dz dx를 한 번 더 미분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건 미분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dz dx는 한 번 더 미분하면 d 세컨드 z dx 스퀘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적어보면 dz dx를 다시 한번 x로 미분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zdx는 어디 있어요? 이거죠. 그래서 이걸 적어보면 사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dx죠. 뭘 적어야 되냐면 dzdx가 뭐예요?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입니다. 자, 이 함수를 x로 미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면 이 함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라는 함수하고 이거하고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미분할 때는 뭘 쓰냐 하면, 자, 이거를 미분할 때는 여기다 뭘 쓰냐면 앞에서 배웠던 프로덕트 룰을 사용합니다. 프로덕트 룰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 함수가 f하고 g가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진 거에 대한 미분을 계산해야 되면 이거는 앞에 거 그대로 오고 곱하기 뒤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그대로 오고 앞에 거 한번 미분,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되죠. 자, 이 프로덕트 룰을 이용해서 그대로 진행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앞에를 f라고 하고 뒤에를 g라고 합시다. 그럼 앞에 거 그대로 미분하면 뭐예요? 자, 앞에 거 그대로 오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곱하기 뒤에 거에 대한 미분이에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을 미분한 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z를 미분한 거죠. z를 미분한 거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자, 요거를 결과를 바로 쓰지 말고 여기 있는 g를 한번 그대로 적어 봅시다. 자, 요게 이제 f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g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f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옵니까? g의 미분이 오죠. 그래서 g의 미분이니까 여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의 미분이 온다고 적고요. 그 다음에 g는 그대로 오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f의 미분이니까 f는 마이너스 x의 미분,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번 쭉 적고 난 다음에 한번 적어 봅시다.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g에 대한 미분이죠. 이건 체인 룰을 써가지고 나온 결과가 여기 이거죠. 적어보면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됩니다. 됐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부분 그대로 오고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그대로 오고,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자, 정리를 하면 지금 같이 들어있는 부분이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같이 들어있고, 앞에는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니까 x 제곱이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묶으면 이거는 x 제곱 빼기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x가 1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1 들어가면, 제로가 들어가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건 1 되니까, 자, 이 점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뭐다? 이 함수는 바로 이게 x제곱 빼기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되고, 요거는 다시 봤더니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네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우함수가 된다는 거죠. 우함수, 이분 펑션.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면 이게 초기에 이게 지수함수였기 때문에 한번 미분을 해도 그 꼴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 두 번 미분해도 원래 있던 지수함수의 꼴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은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고요. 또 이제 적분 입장에서 보면 이 함수를, 여기 나오는 확률 밀도 함수 g를 미분하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적분하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적분 때 다루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원래 우함수였던 거를 한번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고, 다시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돼요. 요거는 사인 앤 코사인에서도 마찬가지죠. 원래 코사인이 여기 우함수였는데 그거 한번 미분하면 뭐가 돼요? 사인 함수가 되고, 사인 함수는 이제 기함수가 되고, 자, 그런 식으로 또 사인을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고 기함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함수하고 기함수가 이렇게 미분을 함에 따라서 이게 서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 나오는 이제 그래프가 여기 설명한 게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요. 정규 분포를 우리가 이거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n이라고 합니다. n에서 뮤가 평균이 되고요. 이 평균, 여기 평균이 되고, 여기 나오는 시그마 제곱 이게 이제 분산이 되는데, 이러한 뮤하고 시그마 제곱의 분산을 가지는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P는, 자, 여기 나오는 시그마, 자, 요 부분 조금, 요 부분을 좀 지우고요. 우함수는 여기다가 2분 펑션 적겠습니다. 그래서 P가 시그마 루트 28분의 1 요게 이제 계수가 되고요.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래프는 여기 나오는 뮤는 제로고 평균은 제로고 분산은 1인 경우에는 이렇게 심플한 g가 됐던 것이고요. 자, 요런 함수를 가지고 특징이 뭐냐면 이게 프로버빌리티라서 여기 px는 0보다 큽니다. 그죠? 확률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자,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적분하게 되면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다 합치면 1이 되기 때문에요. 1이 되고요. 자,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면 평균하고 분산이 이렇게 있을 때, 자, 평균이 제로인 경우 초록색 빼놓고 나머지가 다 평균이 뮤가 제로일 때, 이럴 때 분산이 커지면 이 분포들이 이렇게 밑으로 쭉 쳐진다는 거죠. 넓게 퍼진다는 거죠. 분산이 작으면 그 평균에 그 분포들이 모여 있고, 분산이 커지면 빨간색, 노란색으로 점점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분산으로 되어 있어서 평균이 바뀌게 되면 이 분포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참고로 이제 그래프를 알아두면 되겠고, 우리가 금방 연쇄 법칙을 통해서 해봤던 그 함수 스타일이 이게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할 건요. 이 연쇄 법칙을 써야 되는 그 함수의 형태에서 fx하고 gx, 즉 인사이드 펑션하고 아웃사이드 펑션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그 부분을 인사이드로 할 거냐 또는 아웃사이드로 할 건가,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 g가 이번에는 이제 fx하고 gx를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인사이드가 되는 거고, 인사이드 펑션이 되는 거고요. 이 전체 이 g가 이제 아웃사이드 펑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fx하고 gy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는 이제 fx를 y로 놓은 거죠. 그러니까 g는 g of y 이렇게 되죠.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사이드 펑션을 정하냐에 따라서 미분이 쉬워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g가 x의 3승 더하기 1의 5승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전개해서 푸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가장 합당한 인사이드 펑션은 이게 돼요. x 3승 플러스 1을 우리가 y로 넣는 거죠. 그러면 g는 y의 5승이 되겠죠. 그러면 dz dx는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dz dy dx이기 때문에 dz dy를 하면 자 y의 5승을 미분해야 되니까 이거는 5y의 4승이 되고요. 곱하기 dy dx y가 3x의 3승 플러스 1이기 때문에 3x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y의 4승이 있기 때문에 y는 초기에 주어진 거에서는 없었어요. 그럼 그대로 y를 대입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5하고 3하고 있었으니까 15가 나오고요. y는 뭡니까? y는 x의 3승 플러스 1 됐고 이거의 4승 곱하기 x제곱. 다시 정리하면 15의 x제곱 x 3승 플러스 1의 4승.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인룰을 이용해 가지고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절대로 전개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z가 코사인 2x 플러스 1이다. 자, 이런 것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인사이드 펑션으로 잡는 게 맞겠죠. 그죠? 이 부분이 인사이드 펑션인데요. 그럼 y는 2x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z는 코사인 이게 y가 되니까 코사인 y가 됩니다. 그럼 dz dx는 이거는 마찬가지로 dz dy dx 해보면 자 z를 y로 미분합니다. 코사인을 미분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dy dx 이거 미분하면 2가 되죠. 그냥 단순히 2가 됩니다. 그럼 이건 정리하면 y를 원래 걸로 환원시켜야 되고요. 마이너스 2 사인 뭐가 돼요? 2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거는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렇게 다시 지정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자, 괄호 친 전체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전체를 그대로 옵니다. 미분해 줍니다. 그러면 사인 그대로 오고 안쪽 걸 한 번 더 미분해 줘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사인 2x 플러스 1 플러스 1에다가 안쪽 거 미분한 2를 곱해주면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z가 루트 1 플러스 사인 t이기 때문에 자,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y는 1 플러스 사인 t가 되고 그럼 z는 루트 y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미분해보면 dz 자, 이 부분에는 자, t로 돼 있어요. t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t로 미분합니다. 이거는 dz dy로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dy dt로 이렇게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dz dy는 이거죠. 이게 y의 2분의 1승이니까 미분하면 2분의 1은 그대로 나오고요.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죠. 자, 여기다가 dy dt 미분하면 이거는 코사인 t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자, 2분의 여기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코사인 t이기 때문에 이거는 코사인 t는 분자로 가고요. 분모에는 2가 오고 그 다음에 y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모에 그냥 y의 2분의 1승으로 해주면 되죠. 여기다 y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사인 t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z가 x 더하기 사인 x입니다. x 더하기 x 곱하기 사인 x예요. 이거는 연쇄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프로덕트 룰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dz dx를 해야 되면 이거를 우리가 f 요거를 g라고 놓으면 f 먼저 오면 x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g를 미분한 거 오고 그 다음에 g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x에 미분한 거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은 x 코사인 x가 되고 여기는 사인 x, x 미분하면 그냥 1이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인룰을 써야 되는 형태에서 인사이드 펑션 그리고 아웃사이드 펑션을 어떻게 우리가 취급할 건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한번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고,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로 한번 한두 개만 더 보도록 합시다. 한 입자의 위치 x에 따른, 자, 이게 x에 따른 높이 zx가 다음과 같을 때 아래를 구하시오 돼 있어요.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나오죠. 자, 요거는 어떻게 미분하면 됩니까? 자, 요거는 자, 솔루션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칸을 두 개로 나눠 놨어요. 요게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인사이드 펑션과 아웃사이드 펑션을 어떻게 잡느냐의 그러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z of x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전체를 한번 y로 잡아 볼게요. 이거를 y로.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거를 y는 1-x, 여기서 이게 inside 펑션이 되겠죠. 자, 이 부분 해보면 그러면 dz dx 해보면 자, 지금 y로 나왔기 때문에 z는 어떻게 돼요? z는 sin y가 되죠. dz dx, 자, sin y 함수로 되기 때문에 먼저 dz dy로 오고요. dy dx 이렇게 하면 되겠죠. dz dy는 sin y를 미분하면 cosine y가 되고요. 곱하기 자, dy dx. 자, 이거 한번 미분해 봅시다. 이거 미분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자, 요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x에 이거는 2분의 1승이죠. 따라서 요거를 미분하면 자, 한번 보세요. 앞에서 했던 체인룰을 또 여기를 우리가 또 인사이드 펑션으로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부분을 전체로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여기 y는 1-x 전체의 2분의 1승이죠. 따라서 그거를 미분하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요.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x의 지수가 하나 더 줄어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 또 뭘 해주냐면 안쪽에 거의 미분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안쪽에 거의 미분은 뭡니까? 1-x의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자, y 대신에 여기 나오는 루트 1-x를 넣겠어요. 그러면 코사인 1-x가 나오고요. 자, 곱하기 또 뭡니까? 자, 이쪽 부분에 다 곱해보면 마이너스 1 있고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1 빼기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요거를 분모로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루트 1 빼기 x 이렇게 되네요. 정리하면 분자에 있는 거는 자, 이게 다 분자로 가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 루트 1 마이너스 x가 되고, 분모에는 2와 1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2분의 루트 1 빼기 x 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루트 1 마이너스 x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사실 y가 한번 미분할 때 또 한번 체인룰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단계를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넣나 하면 z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단 z를 우리가 sin y라고 놓고요. y는 또 어떻게 놓냐면 y는 어떻게 넣냐면 루트 1 마이너스 x를 놓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루트 u라고 놓고요. u를 이제 1 마이너스 x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u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돼요? 루트 1 빼기 x가 되고, 그러면 그게 y니까 sin 루트 1 빼기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를 x에서 u를 거쳐서 y를 거쳐서 z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3단계를 거치는 거죠. 3스텝을 거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때 그러면 dx를 계산을 하려면 먼저 dz를 뭘로 미분할 수가 있어요? y로 미분할 수가 있죠. 그럼 y는 또 뭘로 미분해야 됩니까? y는 u로 돼 있으니까 u로 미분하고, u는 이제 x로 미분 가능하죠. 자, u를 정확히 적어야겠죠. u dx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dy 없어지고 du 없어지고 결국은 dz dx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보면 먼저 dgdy 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sin y를 y로 미분하니까 cosine y가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dy du y를 u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y가 u의 2분의 1승이었으니까 dy du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분의 1 u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u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고, 다시 du d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체인으로 정의했던 함수들 다 정의를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y는 루트 u가 되고, u는 루트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거 적어보면 2분의 1 u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모에다가 적으면 1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분자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1 빼기 x가 되고요. 분모로 오는 거는 2의 루트 1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풀었던 거하고 오른쪽에서 풀었던 거하고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틀린 건 뭐예요? 여기는 인사이드 펑션을 하나만 썼던 거고요. y를 루트 1 마이너스 x로 잡았던 거고, 여기에서는 한 단계를 더 거쳤죠. 여기 u라는 단계를 더 거쳐서 우리가 인사이드 펑션을 2개를 써서 체인을 더 길게 가져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B번은 한 번 더 미분한 건 되는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 함수가 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한 입자의 위치 x에 따른 높이가 이렇게 주어졌다. sin x의 제곱이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 건가? 자, sin x의 제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sin x의 제곱이 아니라 sin x 제곱입니다. 그죠? 요게 하나의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y라고 놓겠죠. y는 x제곱. 그래서 이거를 inside 펑션이라고 이렇게 둘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우리가 풀어보면요. 먼저 dg dx예요. dg dx. 그러면 g는 어떻게 됩니까? 자, y 꼴 x제곱이라고 놓으면 g는 요거는 sin y가 되죠. 따라서 A번에서 dg dx를 계산해야 되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먼저 dz dy를 계산하고 dy dx를 계산하면 되죠. dz dy는 코사인 y가 되고 dy dx는 이게 2x가 됩니다. 정리하면 2x가 되고 코사인 y 대신에 넣으면 요거는 x제곱.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미분한 거는 2x 코사인 x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B번 한번 볼게요. B번은 d 세컨드 g dx 스퀘어입니다.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x로 미분해요. 뭐를? 앞에서 계산했던 이거를 한 번 미분한 거를 x로 또 한 번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번 미분한 게 여기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대로 적으면 되죠. 2x 곱하기 코사인 x의 제곱입니다. 이거에 대한 미분이에요. 이 미분을 풀려고 하면 이제는 체인 룰이 아니라 프로덕트 룰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f라고 놓고 이 부분을 우리가 g라고 놓고 이제 프로덕트 룰을 써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부분에는 프로덕트 룰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돼요? f 그대로 오고요. 2x 그대로 오고 그 다음 g' 옵니다. 그러면 g'은 코사인 x제곱에 프라임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x제곱 그대로 오고 곱하기 2x의 프라임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2x 오고요. 여기 나오는 코사인 x 제곱의 프라임은 우리가 원래 자, 요건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한번 그대로 풀어봅시다. 자, 요 부분인데요. 코사인에다가 x제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외부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은 그대로 올 겁니다. 근데 안에 걸 또 미분해야 되니까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2x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거는 2x 미분이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x제곱은 그대로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자, 이 부분 먼저 써볼까요? 2 코사인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EX가 있으니까 4x 제곱이 있고 sin x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z 이퀄 sin x 제곱을 한번 미분하면 여기 나오는 2x 코사인 x의 제곱이 되고요. 자,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한다는 거는 프로덕트 룰을 이용한다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2 코사인 x 제곱 빼기 4x 제곱 곱하기 사인 x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체인 룰을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체인 룰로 어떤 함수의 미분을 구했을 때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그냥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이제 2궤도 함수로 구하는 거는 그냥 처음에 주어진 1궤도 함수가 처음에 주어진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랬을 때 여기 보면 한 번 미분하는데 여기 프로덕트 룰도 들어가고요. 이와 같은 또 연쇄 법칙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미분 법칙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돼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쇄 법칙을 이야기했고요. 함수들이 내부 함수들이 들어있어서 그 내부 함수들을 우리가 어떤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고 그래서 z를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면 중간에 치환 y가 있었다 그러면 dz, dy를 먼저 계산하고 dy, dx를 계산하게 되면 중간에 치환됐던 y 부분이 분자 분모에 있기 때문에 상쇄가 돼서 우리가 dz, dx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쇄 법칙